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운영한 현장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지원 정책팀 팀장 한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6년 예술지원 공모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운영안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운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오기는 했지만요. 저희가 미처 아마 담지 못한 목소리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추후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 모두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현장 공유의 진행 순서 먼저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 재단의 예술 지원 현황과 방향성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서 구체적인 2026년 예술 지원 운영안에 대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저희 서울문화재단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본부장 백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서 좀 지났죠? 처서 지나고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무더위가 다 가신 것 같지 않은데 그 무더위를 뚫고 지금 저희가 준비한 현장 공유에 참석해 주신 여기 현장의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지켜보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예술 창작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기획자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예술 현장에서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참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썰렁하네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자화자찬처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서울문화재단을 만약에 중앙정부에 비교했으면 한 6개에서 7개 기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아르떼, 예복, 예경 등등등 저희가 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예술 창작 지원 이 영역도 있지만 예술 교육도 있고요. 문화 향유 사업, 그다음에 축제, 예술인 복지, 역량 강화, 창업 지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예술 창작 지원 영역이 가장 근간이 되는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21년쯤 됐거든요. 21년이 좀 넘었는데 설립될 때 당시도 저희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은 예술 창작 지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지난 3월서부터 8월까지 20여 차례 넘는 현장 간담회를 장르별로 그리고 세부 영역별로 꾸준하게 진행해 왔고요. 거기에서 담아냈던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연결돼서 했던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막 듣고 있는 이 와중에 서울시 감사가 있었어요. 서울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이나 비리가 있고 무슨 실책이 있고 단언컨대 그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지만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저희 주로 타겟이 됐던 게 저희 예술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예술지원 시스템이라 저희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보통 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행 확인 감사라는 게 나와서 계속 앞으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지만 특이사항이라는 건 재단의 예술지원금은 조금은 달랐어요. 요즘 핫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보조금법 그거에 대한 것을 개정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에서는 단체 자부담금 같은 거 이미 오래전에 없앴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자 사례비 이런 것도 가능하게 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시상금 형태 이렇게 해서 정산도 많이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사라는 것은 주로 예술 정책의 방향성 아니면 효율성을 보진 않아요. 보통은 자금의
투명성, 집행의 투명성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 대응을 하겠지만 오늘 하는 발표 내용에서도 일부는 담기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아마 제가 저희 직원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BTS의 RM 아시죠? BTS의 RM이 예전에 그 스페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기자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K라는 말이 지겹지 않냐. 그러니까 RM이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K 왜 그거를 지겹게 받아들이시냐. 일종의 K라는 것이 일종의 프리미엄 라벨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 한 게 23년이에요. 그 이후에 어쩌다 해피엔딩도 나왔고 캐대언도 있었고 이런 것 쭉 이어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K 콘텐츠라는 것이 갖는 위상이라는 게 한때 유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반이 없을 때는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창작 작업들 그 기초 예술이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저희가 하는 이런 창작 지원 영역도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진 예술지원 실장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실장 남미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현황과 2026년도 예술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술지원 운영안 마련을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을 좀 진행을 해왔고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문학, 청년예술인, 또 공연장, 상주단체 등 장르별, 분야별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준비한 그 2026년 예술지원 운영안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프라인 공유회로 진행하지만 오늘 공유회 내용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도 곧 업로드해서 공유 예정이고요. 9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유회 이후에 주신 의견까지 최종 반영해서 9월 말에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 1차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차 공고에는 예술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 지원, 원로예술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또 창작공간 입주 공모가 포함됩니다. 예술기반 지원 등 2차 공모는 내년 1월 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먼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04년에 설립되어서 올해가 이제 21년 차입니다. 21년째 예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설립 초기에는 20억에서 40억 규모였습니다. 2025년 현재 올해는 총 한 217억 정도의 규모로 20년 전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엄청나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예술 현장의 필요도 다양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한 직접 지원과 더불어서 공간 인프라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도 확대해 왔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장, 또 장르 특화 공간, 예술교육 공간, 특성화 공간 이렇게 다양한 창작 활동의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르 및 분야 특화 창작 공간을 통해서 연간 2만 5천여 명의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6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의 성장 단계별 창작 지원은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예술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책임과 신뢰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장 단계별 창작 지원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심의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풀 운영을 더욱 고도화해서 심의위원풀을 2년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구성해서 심의위원풀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심의 검증 절차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심의위원풀 공개 추천제 공모를 진행했고요. 심층 검토를 통해서 재구성된 신규 심의위원풀이 2026년도 공모 지원 사업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 지원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지원 규모의 확대일 텐데요. 재단은 총 지원 규모 그리고 평균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 규모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에는 비트랙의 최대 지원금을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작품의 재발표 지원을 신설합니다. 26년도에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선정된 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예술인과 단체가 27년도에 재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각 사업별 선정장마다 3인 내외의 전문가 현장평가 진행을 함으로써 평가와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유통과 확산 영역의 지원도 고도화할 것입니다. 홍보와 유통, 또 관객과의 연결, 비평의 활성화 등 예술 지원을 받은 우수한 예술 콘텐츠들의 확산이 강화되도록 재단도 힘쓰겠습니다. 선정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우수한 노력과 성과가 확인된 작품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비 예술인의 발굴부터 진입기 청년 예술인, 신진 예술인의 성장, 유망 중견 예술인의 발전과 확장, 더불어 우수 작품이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국내외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창작 지원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가 예술 콘텐츠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예술지원 정보포털 스파크가 오픈되었는데요. 그간 저희가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단의 예술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재단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을 좀 계속 해왔었고요.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7월에 정보포털이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예술 창작활동 지원, 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그리고 축제예술 지원 등에서 연중 진행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등 다양한 작품들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7월에 오픈을 했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쌓이면 예술인과 단체에게는 사후 아카이빙 페이지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이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시범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관객단입니다. 시민관객단도 내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순수 예술 분야의 잠재적인 관객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관객개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상 수상작을 비롯해서 우수한 작품들이 국내외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코피스의 투어링 K아츠 프로그램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포르쉐라든지 이러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서는 작품 창 제작도 중요하지만 비평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시범 도입을 한 게 리뷰 비평 RC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비평 활동 지원을 이어나가서 비평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책임과 신뢰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앞서 시민관객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예술 지원 작품들을 향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새삼 더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25년도 예술 창작 지원 작품을 현장에서 관람한 시민들의 관람평입니다. 정성을 들인 작품을 보면서 다음 작품이 궁금해져서 계속 공연을 찾아다닐 것이다. 100점 만점에 120점인 공연을 보면서 무대에 사랑에 빠졌고 팬이 되었다. 또 전시에서 작가님의 깊은 애정과 정성을 느꼈고 작지만 강렬한 은근하지만 삶 속에 깊은 여운을 주는 전시였다는 관람평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슴 뭉클해지는 관람평들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관람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겪은 사례라고 저희에게 전해진 내용들인데요. 예술지원 선정작 전시를 보시려고 연차까지 내고 찾아갔는데 사전 공지가 없었는데 오픈이 연기되어서 현장에 문이 닫혀 있어서 당황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술지원 선정작품 관람하고 싶어서 티켓 예매하려고 막 정보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재단에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찾아보면서 SNS를 막 타고 들어가서 티켓 정보를 확인하고 알려드렸는데 일반인들이 정보를 알아보기가 힘든 그런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지원인 만큼 책임과 신뢰로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이런 생성형 AI 사용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기획, 창작, 발표, 성과 보고 이러한 전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창작의 영역을 다루는 공모 지원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성 있는 AI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한 지원금 사용을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되는 그런 수익금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사업 프로젝트 수행 중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참여자의 안전일 텐데요. 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실천 그리고 베리어 프리 등 함께하는 가치의 실천을 통해서도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런 실천을 이어가는 예술인 단체를 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가운데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원금 확대 또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는 구체적인 2026년 예술지원 운영안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지 예술지원 1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지원 1팀 한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주요 운영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1차 공모에 해당하는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내용에 따라 사업별 운영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서울문화재단은 앞서 발표된 지원 방향을 기반으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정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적 지원의 책임과 신뢰 강화, 예술인 및 단체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26년 통합공모 예상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분입니다. 먼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비트랙의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공연예술 분야는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시각예술 분야는 C트랙과 동일하게 3,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예술가로서 방향을 잡아가는 신진 단계를 거쳐온 비트랙의 경우 현재 차세대 한국의 예술을 견인할 수 있는 다채로운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차등짓는 것이 아닌
작품의 우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결정하고자 하며 비트랙을 우선으로 지원금 상향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 지원 신청과 심의는 각 트랙 구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경력별로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관객과 예술 현장은 이 작품을 어떻게 보았을까? 예술가인 나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창작자의 내적 질문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정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가만을 위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 서류 심의 시 발견할 수 없었던 실행 과정에 대한 창작자의 노고와 분투에 대한 조명, 그리고 발전적 견인을 위한 결과물에 대한 재현 등 다양한 시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서면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객층 확보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운영 중인 시민 관객단의 후기 또한 BC 트랙 선정작 전체로 확대하여 순수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창작과 향유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년도 신설되는 우수 작품 재발표 지원입니다. 시상제도인 서울예술상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의 공연예술 분야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장르별 최대 2건에서 3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공연예술 분야의 26년도 선정작 중 현장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작품들은 연말에 별도 심의를 진행하여 27년도 재발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대표 작품으로 발굴되고 레퍼토리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서류 중심의 계획 외에도 구체적인 실현 과정과 완성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우수작 발굴 과정에 대한 내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6년도 결과 발표 공지 후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모 선정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 심의 시에는 장르별로 구성된 심의위원 풀을 활용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심의위원 풀을 2년제마다 제로베이스에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통합심의위원 풀 구성을 위한 공개 추천제를 진행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정확도와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총 5단계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풀 장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예술 분야와 융합예술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도입되었던 토론 심의를 지속해서 유지합니다. 토론 심의를 통해서 심의위원 간 심의 지표에 대한 이해도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선정 미선정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은 철저히 지양하고 개별 채점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자 발표 시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여부뿐 아니라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교차 검증을 강화하여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적 지원의 책임감과 신뢰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 사업의 참여에 따른 책임 이행 안내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금에 대한 집행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책임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창작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할 것입니다. 사용 내역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액 지원인 원로예술 지원과 예술 기반 지원 사업에도 26년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의 창작 활동비의 경우도 일괄 대표자에게 지급되어 세무 처리의 부담감을 증가하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실제 창작 활동비가 사용되는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지원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스카스 또한 투명한 관리 체계 부분이 확대됩니다. 지원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내역 작성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미정산 및 위반 행위 발생 등으로 인한 지원 사업 참여의 부적격자 관리 또한 각 담당자가 사업별로 개별 관리하던 것에서 스카스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재단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됩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을 종료 후 미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향후 시스템에서 접수 자체가 제한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수행에 대한 행정평가 및 현장평가 또한 50점 미만이거나 계획 대비 완성도가 현저하게 낮아 선정자로서 책임성에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차기 지원 시 감점 요소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경우는 수행 프로그램 건수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공연 1건이 필수였으나 26년도는 공연 2건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이전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었으나 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26년도는 지방비 전환에 따른 국비 기준 금액을 보전하는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7년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이 정해지고 설계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26년도는 단년 지원으로 공모를 진행한 후 27년도에 개편을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년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반드시 신작 발표 1건 이상의 필수 조건은 선택사항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예술인 및 단체의 편의성 부분입니다. 24시간 365일 통합공모 체포 시 운영됩니다. 공모 신청사항 외에도 선정 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공통사항에 대해 빠른 응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챗봇은 모바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6년에도 역시 공고 이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스카스 제출 방법, 주요 질의사항들을 업데이트된 내용을 반영하여 영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초뿐 아니라 분기별 등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지원사업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공모 예상 일정입니다. 1차 공모에 해당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 지원, 원로예술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창작공간 입주 공모입니다. 공모와 신청은 9월 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서울예술축제 지원의 경우는 별도로 11월 말 공모 일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원로예술 지원의 경우도 접수 기간은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차 공모는 예술 기반 지원, 그리고 특성화 지원, 서울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포함됩니다. 공고 및 접수 시작은 26년도 1월 말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주요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2026년 저희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운영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수작을 재공연을 지원한다, 재발표를 지원한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거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작품 중에서 우수작 대상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데도 재공헌이 포함되는지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르코도 올해 그 지역예술 도약이라고 해서 지역의 광역문화재단이 지원한 작품 중에서 우수작을 재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 질문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수익금 관리인데요.
공주에서 있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한 해에 구도심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6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관객 모으기도 힘들고 공연을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저희는 거기서 공연을 했다면 유료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수익금이 왜 티켓 수입을 어떻게 썼냐 증빙을 해라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원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걸로 실제로 진행하는 데만 하다못해 공연 당일과 리허설 날에 참여한 출연진들의 밥값 이런 걸로 쓴 거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감사해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골치 아플 바에는 차라리 그냥 무료로 가지 굳이 유료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유료로 판매해봤자 전통 분야 같은 경우 티켓 수입이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하는 것은 그 공연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보러 오는 사람들도 준비된 관객이 와야 한다. 무료 공연의 경우는 예약제로 하더라도 노쇼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이 길었는데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그 수익금 관리, 수익금 처리의 원칙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수작 재공연 발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단연 지원이라고 해서 연극과 무용 분야에만 한시적으로 좀 도입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연 지원 역시 저희가 서류 심의로만 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품들이라는 거는 서류로서만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과정이나 완성도에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을 시켜보고자 이 단연 지원을 우수작 재발표 지원이라는 걸로 조금 개선을 해본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쪽에 선정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별도로 진행되는 서울예술상 같은 경우가 꼭 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또 지원금 없이 하는 단체들에 대한 또 활동을 조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술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 선정작을 위주로 재발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공연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무료를 지향하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당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시민 관객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사시는 것부터 저희가 과정을 다 경험하시게끔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희는 유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금이 발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 재투자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업에만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지금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역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금 발생이 다 되면 전체적으로 내역은 제출은 하셔야 되겠지만 증빙 자료까지는 저희가 제출은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수익금 같은 경우에 사실 어쨌든 공연예술에서 수익금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문화예술 현장에 얼마만큼 자생력을 가져갈 수 있냐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지금 이미 진행하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 공연을 해서 수익금이 났지만 다음에 지원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수익금은 사실 만약에 지원금 없이 공연을 한다면 최소한 연습실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프로젝트로 쓸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의 입장은 저희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도 그 지원금에 대한 운영 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감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서 이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 네, 질문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예술 컨텐츠 확산이라고 이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콘텐츠 확산이 예술 작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인 다른 컨텐츠 확산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콘텐츠라 함은 일단 뭐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 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쓰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비트랙이 이번에 상영이 됐는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A트랙이랑 B트랙 중에서도 B트랙만 일단 상영이 됐고 제가 요즘 하는 고민은 어쨌든 경력에 따라서 트랙을 나누는 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어리다고 돈이 덜 드는 건 아니거든요. 작품 만드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이런 금액 배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B트랙만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모든 트랙을 다 올리고 싶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B트랙을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B트랙은 신진 단계를 거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들을 어느 정도는 겪어왔다고 봤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봤고요. 창작의 발현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또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올해 26년도는 B트랙을 우선으로 먼저 지원금을 상향을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그 말씀하신 전체적인 트랙의 지원금 상향은 향후에도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지금 아직 많아가지고요. 그 A트랙이 있고 청년예술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청년예술 지원은 그 아마 처음 작업한 지원금 받는 분들이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 유망예술 지원이 지금 있나요? 그 청년예술청에서 하는 유망예술 지원이 현재는 저희가 그 이름은 쓰지 않고 있고요. 네네네. 아마 과거에 기억하셨던 그 네네. 형태의 사업은 현재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나요? 지금 예술청에서 왜 그 분야별로 해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거 네. 네네. 네, 제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있고 그 작년 재작년의 감각은 선정작 수 자체가 많이 줄었다가 있고 그러니까 선정작 수가 줄었다 물리적 숫자가 많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진입한 사람이 이미 많은데 선정자 수가 적은 거예요. 진입한 사람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어쨌든 청년 지원 사업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했는데 지금 청년 예술가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문예위 거랑 지금 서울에 있는 경우에 서울문화재단 그 A트랙밖에 없는 거죠. 근데 A트랙의 금액이 적지 않고 선정 수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들이 지금 뭔가 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A트랙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질문이 아니네요. 말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예술상에서 국제교류를 그러니까 국제 진출을 이제 지원해 주시려고 제가 알기로는 1회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데 서울예술상이 국제 진출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하는 그게 심사 기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선정이 됐더라도 서울예술상 선정됐더라도 국제 해외 진출이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 팀 갔었나요? 그때 전통 쪽에서 한 분 가셨던 거 봤고 그 이후로는 사실 별로 소식이 없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서울예술상은 서울예술상이고 해외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따로 더 그에 적합한 작품을 따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A트랙에 대한 선정률이 아무래도 좀 낮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그 지원금이 ABC 트랙이 이제 접수가 되면 지원금을 배분할 때 신청률이 어느 트랙이 또 많은지 같은 것들도 고려가 돼서 배분금이 정해집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A트랙을 5년 이내로 조금 명료화하면서 실제로 B트랙의 지원 신청자들이 대폭 증폭을 하셨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B트랙에 조금 더 지원금이 배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아마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A트랙이 좀 덜 뽑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는 소폭 그래도 10건 저희가 확대해서 뽑고 있고 그런 지원 신청률에 대한 경향 같은 거는 저희가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지원금 배분을 할 때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상 부분은 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청년 부분도 같이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은 아마 이제 체감하셨던 그 시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참 많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청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아주 풍족했고 재단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또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이제 청년들한테 저희가 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이렇게 뭐 트랙도 나누고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그런 체감들이 현장에서 있으시다면 저희도 또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술상 관련한 부분도 말씀 주신 내용 정말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사실 뭐 예술상을 선정을 할 때 뭐 해외 진출 가능성을 뭐 심의 지표로 넣고 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재단이 여러모로 그 국내외 어떤 진출 교류들을 좀 교류선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현재 지금 뭐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저희가 홍보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투어링 K아츠고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기관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검증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그 도달한 그 예술상 작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예술상이 23년에 1회를 시작해서 이제 내년이 되면 4회차가 되는 상황인데요. 요 투어링 K아츠도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시작된 영역이어서 25년에 올해 저희가 이제 2개 작품이 잘 얘기가 돼서 이제 10월, 11월에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26년은 또 더욱 더 확대된 지금 결과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딱 몇 건이다라고 공개하긴 조금 어렵지만 왜냐하면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점차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저희도 이제 이런 이제 운영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예술상 외에 어떤 저희 좀 지원받은 좋은 작품들에게도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질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객 개발 관련하여서 이제 아까 예매처 얘기도 나왔고 베리어 프리 얘기도 나왔고 그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프로그램 그 관객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아까 예매처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그 공연팀이 그 예매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혹시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혹시 파악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베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그런 작업하는 팀들이 더 조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베리어 프리가 예산이 충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이 자기 갈아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그럼 어떻게 더 도와줄 수 있는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대부분 지하고 그 휠체어 관객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연극센터랑 그 창작지원센터에 휠체어 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계 같은 것도 좀 마련해서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공연팀들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접근성 뭐 예를 들어 이제 시각장애인 관객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안내 보행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을 공연팀에서 개별적으로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연극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 관객을 그 지하철역에서 공연장까지 사실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통의 연극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좀 거점화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연극 얘기만 하네요. 네, 연극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통의 자원을 좀 마련하는 것이 더 맞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연 팀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객 개발 관련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예술 지원실이고, 저희가 그 예술 지원 작품에 이제 부수하는 어떤, 제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객 개발을 뭐 그 자체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예술 지원에 저희가 선정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좀 단체와 저희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은 뭐 아주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뭐 적극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아도 시민관객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공연에 대한 조금의 이해, 전시에 대한 조금의 이해들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이제 매달 남은 하반기 동안 저희가 매달 이제 시민관객단 모시고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는 이제 시민관객단뿐만 아니라 좀 전문가분들도 같이 모셔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이해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예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들이긴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그 단체별로 예매의 방법들을 선택하는 데들은 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원 사업이 어쨌든 이제 시민들이 접근해서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공연, 전시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면은 사실상은 그게 공개된 행사가 맞을까라는 이제 뭐 케이스들도 왕왕 있거든요.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경우에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티켓팅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얼마나 이제 접근이 쉬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희는 또 지원 사업도 역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관련한 아이디어들은 또 소관부서 저희가 잘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 좀 현실화할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베리어 프리는 저희가 저희 지원 사업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았고 이게 이제 공공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첫 걸음으로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단체들을 조금 조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뭐 예술상과 연계해서 조금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공개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저희가 좀 조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전파하는 기회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네. 첨언으로 없어지는 지원 사업들도 없어진다고 공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요, 저희가 미리 FAQ 형태로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 공유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나 혹은 이제 여러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사실 앞선 저희가 설명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재단은 최우선적으로 지원 사업 예산을 항상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노력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저희도 요구한 상황이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우수작품 재발표 지원도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이 나와서 좀 넘겨도 될 것 같고요. 트랙 선택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정말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 A 트랙 같은 경우는 25년도 공모부터 조금 강화를 해서 첫 발표 5년 이내에 예술인 단체 분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정을 짓고 있고요. 선정되시면 증빙 자료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트랙과 C 트랙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는 재단에서 이제 공고문에서 쓰고 있는 워딩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예술 활동이라는 영역 자체가 사실 경력 증명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트랙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각자 좀 책임 있는 선택을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그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서류만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저희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오차들은 생길 수는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대면 인터뷰 심의라든지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한만 못하다라는 현장의 의견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계속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 평가 혹은 현장 방문 등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전문가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그리고 시민 관객단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다 합치면 아마 한 1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작품에 따라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직원분들은 저희가 이제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좌석 확보를 위해서 좀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관객단은 저희가 작품별로 이제 공개된 방식으로 각자 직접 예매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홍보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평가하신 그 결과들은 차기 심의의 등급별 가감점 제도를 25년도부터 저희가 적용된다라고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제 25년에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27년 공모 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간에는 사실 참고 자료로만 조금 활용한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 전수 현장 평가가 조금씩 그 자리를 잡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데이터가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써주신 정성평가 평들은 저희가 예술인 단체분들에게 작품 발전을 위해서 모두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참고를 해서 또 다음 작품 발전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외에 담당자가 행정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기 심의의 감점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여기까지 저희 질의응답과 FAQ 준비한 부분이고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마무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스팍TV에서 저희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9월 둘째 주부터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지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은 9월 17일까지 수요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QR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오른쪽에 저희가 또 QR을 하나 더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함께하는 가치 관련입니다. 저희가 재단 리스테이지 서울에서 그 실천의 방법들을 정리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내는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합공모 1차 공고는 9월 말 예정하고 있고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주신 의견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의견 모두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으로 2026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운영한 현장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